과연 어디가 될까요? 오늘 큐브 청문회는 민주당의 전략통이시죠. 이번 신당 창당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일요일 야권 통합, 이 충격적인 뉴스에, 전격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격적인 뉴스에 막후에 계셨던 분입니다. 민주당의 전략홍보본부장을 지냈던 민병두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의총 때는 아까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무리 없이 잘 추인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겸손하게 다가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새 정치에 대한 비전과 가치, 예. 이런 것들이 충분히 꽃피어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지만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오고 그래야지만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대부분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안철수 의원이 추구하는 새 정치 비전과 가치 말씀하셨는데 우스갯소리로 작년부터 과연 그 새 정치가 뭐냐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통합 발표문에 새 정치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새 정치는 약속의 실천이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통합 발표문의 핵심 키워드가 거짓 정치 대 약속 정치거든요. 많은 국민들은 정치를 이해할 때 정치인의 언사, 언어 예.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가 그런 걸 많이 써먹었죠. 인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영입해서 경제민주화다. 자기가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갖다가 많이 수정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초공천 같은 경우는 정말 수십 번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폐지하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겠다. 예. 그러니까 구도가 딱 분명해지는 거죠. 거짓 정치 대 약속 정치. 약속의 실천이 새 정치다. 그 약속 때 거짓의 구도는 뭐 새 정치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득권을 버리는 것도 새 정치고 쇄신만 있는데 그 약속 때 거짓의 구도는 민병두 의원께서 짜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뭐 꼭 누가 짰다기보다도 하여간 예. 그건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1971년 거는 다 같이 공유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197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면서 이것은 한국식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후에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음악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예. 거짓말이야. 김추자 씨의 노래였죠. 그래서 그 노래가 아무 이유도 없이 금지곡이 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공약을 갖다 수정하고 예. 폐기하고 새누리당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공약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이야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우선 새 정치의 한 축으로 약속과 거짓. 네. 거짓은 이제 뭐 민주당 주장에서는 새누리당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거짓말 한 것이죠, 결국은. 일부 보도에 하면은 이번 통합에 아이디어를 직접 제공하셨다. 이번 통합은 이제 우리 김한길 대표하고 예. 안철수 위원장이 뭐 두 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실 또 그렇고 저는 뭐 마지막에 조금 도와드린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도와드린 부분이? 기초공천 폐지를, 기초선거에 정당공천 폐지를 그런 것이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자문 같은 거, 자문 그런 것이 같은 계기가 되었고 통합을 갖다 할 수가 있지 않냐 하는 예. 자문, 그다음에 이제 뭐 거짓 정치 대 약속 정치라고 하는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얘기했다기보다도 그런 예. 것들도 여러 사람들 얘기 듣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셨겠죠. 기존 민주당의 지지율이 약했습니다. 방금 새정치가 추구하는 게 약속과 거짓의 구도, 그러면 그중에서 실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존 민주당도 실천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통합신당과 민주당 무엇이 다릅니까? 이제 기존 민주당만 우선 놓고 예. 보면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왔는데 그 얘기가 국민들한테 확실한 신뢰의 자산으로 축적되지는 못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초공천 안 한다고 하는 건 정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특히 예. 김대중 총재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서 얻어낸 자산이거든요. 이것이 있어야지 하부 조직이 있고 그래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예. 이래서 우리가 따낸 것인데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하자면
두 개의 항공모함이 싸운다고 한다면 항공모함 옆에 경비정도 있고 잠수정도 있고 이런데 이 경비정 잠수정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이에요. 그걸 다 버리고 민주당이 지금 간다는 말씀. 항공모함이 당이고 광역단체장인데 이분들 보고 나룻배 타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큰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신뢰의 자산을 쌓아가자 하는 것이고요. 그 신뢰의 자산을 결국 새정치연합하고 같이 그걸 공유하면서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달라진 것이 그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고. 예. 플러스 알파는 정확히 말하면 기초공천 폐지도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추가된 것뿐인가요?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두 양자가 같이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주는 시너지 효과, 임팩트 효과 그것이 또 합당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두 배, 세 배가 증폭되는 거죠. 아 이번에 단순히 우리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 두 양측이 이것만 만약에 합의했다고 한다면 글쎄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 야권 연대를 기대했던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나을 수 있지만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를 기대했던 분들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기존의 정치가 모두 좀 구태의연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지지자들은 이탈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쭉 여론조사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로 보면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의 4분의 3 이상이 신당 창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럼 4분의 1은 어떠냐? 새누리당 지지로 갔냐? 그렇지 않죠. 지금 관망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들어와서 합해서 힘을 합쳐서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그 가치도 실현되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통합도 실현되고 두 가지가 다 돼서 계속 발전한다면 이 관망세로 돌아서셨던 분들이 다시 지지로 돌아설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우선 이제 과정 속에서 많은 거를 보여줘야 되겠군요. 새정치의 모습을 직접 통합신당이 보여줘야 될 의무가 뭐랄까요? 그런 책임이 있겠군요. 저는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가요. 그래서 가령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한테 매달 20만 원씩 용돈으로 주머니에 지갑에 넣어드리겠다고 했다가 그 공약을 폐기하고 수정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하위 70%한테만 드리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53세 이하의 미래 세대는 53세 전 약 300~400만 원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벗던 분들은 지금 20세 되는 사람들은 5천만 원 이상 평생 손해보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가령 이번에 이것도 그래 약속을 지키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안이 옳은지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득을 보는 그리고 국민연금을 갖다 파괴하는 이것이 옳은지 민주당 안이 옳은지 물어보자. 그게 저도 궁금하긴 한데 뭐 20만 원 다 못 주겠다고 하는 거는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약속을 깼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깼다. 기초연금 문제에 있어서. 사과했죠. 사과도 했죠. 그런데 지지율은 계속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미 결정이 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것을 갖고 그 사안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죠. 사실 원론적으로는 약속을 지키는 거는 민병두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국민들이 지금 판단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지지율을 높게 주니까 사실 거기에 매몰되고 있다라는 민주당의 또 지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만 깬 건 아니죠. 가령 지방 공약 같은 경우는 100개를 발표했는데 깼죠. 그중에 50개는 바로 폐기를 했고 지금 20개만 30개는 보류 상태고 20개만 아마 지키겠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새 예산에 계속 반영된 게. 동네에 현수막 붙인 것만 치면 그러니까 중앙에서 발표한 것 빼놓고 동네에다 현수막 붙인 것까지 치면 한 수천 개인데 이미 수천 개를 폐기했죠. 또 중앙 공약, 중앙정부 공약 같은 경우도 120개가 됐는데 이미 60개 같은 폐기 수정을 갖다가 했죠. 그래도 여전히 지지율이 높은 것. 이것 때문에 오만하고 독선으로 가는 겁니다. 이 상태가 굉장히 강고한 지지율로 생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착각이죠. 왜? 1년간 내 삶의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대통령 취임하고 1년 동안 국민의 생활에 나아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지율이 굉장히 정확한 반영이겠죠. 근데 지금은 상당한 허상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아,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태도가 분명하구나. 뭐 남북 관계는 자기 원칙이 있는가 보다 하는 이미지적 어떤 지지가 강하단 말이죠. 이것을 믿고 굉장한 지금 오만과 독선을 가서 모든 약속을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겠다고 했던 것 갖다가 지금 이렇게 내팽개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국민하고 신뢰해서 야권의 통합이 이제 말씀하신 그